안녕하세요. 위들 로렌킴 채널의 로렌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별일 없이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비타민 A 성분 레티놀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여러 번 영상에서 제가 레티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과 영상에서 함께 했었어요. 오늘은 비타민 A 성분이 사실은 레티놀만 있는 게 아니라 레티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스티바 아이 크림의 주요 성분인 트레티노인도 비타민 A 유도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 성분에 대해서 레티놀, 레티날, 그리고 트레티노인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화장품 트렌드, 그러니까 스킨케어 트렌드가 천연 성분, 자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분 체크도 해보게 되고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연 성분인지 아닌지, 천연 성분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용 효과 그리고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레티놀이 사용되어져 왔고, 또 많은 제품들이 지금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놀, 레티날, 트레티노인 각각 성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정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A 계열의 성분은 레티날 팔미테이트, 그리고 레티놀, 그리고 레티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성분은 화장품에서 여러분들이 성분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품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피부에서의 변환 과정, 비타민 A 성분이 변환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레티날 팔미테이트,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레티놀이고요. 레티놀에서 레티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티노익 애시드로 그 대사 과정, 변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레티놀은 레티날을 거쳐서 레티노산이 되어야 되는 그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레티놀을 아무리 농도를 높여서 고농도를 사용한다고 해도 레티노산이 주는 그 효과만큼은 얻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변환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티노산으로까지 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티놀에서 레티날로 변환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해요. 그 비타민 유도체 변환 과정, 대사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레티놀에서 레티날로 그 넘어가는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고농도를 써도 레티놀을 고농도로 쓴다고 해도 그 과정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효과를 레티날이나 또 레티노산의 효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레티날이라는 성분은 레티노산의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또 그 어려운 단계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바로 레티노산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 제가 닥터 디프런트라는 제품 영상에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레티날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이고요. 일단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 가능하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 제품이 레티날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레티날 성분은 트레티노인 성분보다는 자극이 없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트레티노인의 부작용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레티날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 사용하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레티날은 레티놀보다는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10배,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고요. 레티놀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레티날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다는 점. 레티놀을 아무리 고농도로 사용을 해도 이 레티날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티노산의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타민 A 유도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레티날 팔미테이트, 또 레티놀, 그리고 레티날. 근데 레티노산의 전 단계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성분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성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레티놀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레티날 성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트레티노인 성분은 레티노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스티바 A 크림의 주요 성분이 바로 레티노산, 트레티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 A 유도체의 그 피부에서의 변환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없고 의사를 통해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트레티노인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 현재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현재 농도를 좀 낮춘 상태예요. 트레티노인 0.01%로 시작을 해서 2달 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는데요. 피부결도 정돈되는 느낌이 있었고 모공도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정돈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했었고 2달 정도 사용한 후에 제가 농도를 0.02%로 높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각질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좀 피부가 따끔따끔한 좀 민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 반 정도 이제 휴식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닥터 디프런트 이 제품을 이제 찾아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트레티노인 제품하고 이 레티날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트레티노인은 이 레티노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사용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용 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도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민감하신 피부를 가지신 분이거나 또 홍조가 심하신 분, 피부에 홍조가 좀 심하신 분들은 사용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트레티노인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반드시 농도 조절하셔야 되고 또 횟수하고 양도 조절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트레티노인, 레티노산 성분은 효과는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작용 때문에 많이들 주저하시고 또 사용하시다가 부작용 때문에 더 안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잘 주의하실 점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일단 이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이 성분은 유일하게 FDA가 인정한 노화 방지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작용 때문에 한 달 반, 6주 정도 사용을 중지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 레티노산, 이 트레티노인 이 성분을 포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농도를 낮춰서 지금 0.01%로 굉장히 낮은 농도인데요. 그래도 열심히 저는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사용하실 때 이 레티노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성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로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 A 유도체 간략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레티놀, 이 레티놀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있어요. 레티날이나 또 트레티노인보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 효능과 효과 면에서는 약할 수도 있다는 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A 그 대사 과정, 피부에서의 변환 과정에서 보시면 레티날에서 또다시 레티노산으로 그 2단계를 변환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효능과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아무리 고농도를 사용을 해도 레티날이나 트레티노인보다는 그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티날은 제가 대표적인 제품으로 닥터 디프런트 제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티날은 일단은 레티노산의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비타민 A 유도체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점은 일단 트레티노인보다는 부작용이 적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레티노인, 레티노산은 일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효능과 효과 면에서는 가장 강력하지만 일단은 그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는 점, 농도 조절 그리고 횟수 조절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양 조절도 하셔서 좀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또 피부에 홍조가 좀 심하신 분들은 사용하실 때 주의를 요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비타민 A 성분, 이 레티놀 성분을 사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점, 세 가지 정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성분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비타민 A 유도체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티놀, 레티날, 그리고 트레티노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분의 제품을 피부에 사용하실지 선택하시라는 점. 일단은 저도 한 2년 전에 처음 사용을 시작할 때 레티놀을 사용을 시작을 했어요. 농도도 아주 낮은 농도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레티날 그리고 트레티노인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 사용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성분을 사용하실지 그 성분부터 선택을 하시고 또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시는 점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비타민 A 성분,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를 하셔서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일단 이 비타민 A 성분, 레티놀 성분은 햇빛, 공기, 열에 약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시작하시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열심히 잘 챙겨 바르셔야 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도 조절, 양 조절을 잘 하셔서 피부에 자극이 없도록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시적으로 이 비타민 A 성분이 들어가 있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좀 일시적으로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보습감, 수분감 잘 채워주셔야 한다는 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뭐 주의사항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레티놀 제품을 사용해 보시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레티놀 제품, 비타민 A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일주일 만에 또 뭐 한 달 만에 어떤 극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생긴 노화, 피부 노화나 어떤 색소 침작이 이 레티놀 크림 하나로 한 달 만에 어떤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을 해보시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레티놀을 사용 시작하면서 지금 한 2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트레티노인, 레티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트레티노인은 사실 사용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중간에 저도 이제 부작용을 겪었고 한 달 반 정도 사용 중단도 했었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피부가 적응을 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앞으로 이제 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사용해 보시라는 점. 일단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일단 사용을 중단하시고 보습 또 수분감 열심히 채워주시면서 조금 휴식기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 조절하시고 또 농도 조절하시면서 천천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 횟수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려 가시면서 사용해 보시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비타민 A 유도체 성분 레티놀, 레티날, 그리고 트레티노인, 레티노산 성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레티놀 사용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떤 성분을 선택하실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현재 레티놀 제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주의사항이나 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해 보시라는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